We're now ready to proceed to our next session. While South Korea has been held up as a model country for responding well to the COVID-19 crisis, there has definitely been a serious exacerbation of the care crisis. And we would like to look into the details of what happened with elderly care, child care, and migrants. This session will be moderated by Seung-eun Cha, Professor of Child and Family Welfare at the University of Suwon. Professor Cha, would you like to start off your session by giving a brief introduction of your participants?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의 차승은입니다. 지금 오전 세션부터 우리가 그 돌봄 경제와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노인 돌봄, 아동 돌봄, 그리고 이주민의 적응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윤경 박사님, 네, 발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윤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하고 재미있는 주제의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국의 코로나19와 노인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주로 코로나19가 노인 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향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13만 1,000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2,568명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에 있어서도 1,900명 정도이며 이는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37명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국가도 같은 영향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 코로나는 지금 60대 이후에서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그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에 있어서는 80세 이상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8.89 정도의 치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령별 특성을 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인 돌봄에서 특히 80세 이후의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발생 현황, 치명률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참고로 5월 24일 기준으로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의 이제 예방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 인구 대비 지금 한 7.4%의 7.4%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특히 초기에는 75세 이상 고령자라던가 요양시설, 그다음에 또 요양병원에서 접종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대응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 돌봄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노인 돌봄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코로나 대응 지침과 함께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지켜져야 될 지침에 대한 많은 공지가 나가고 있고요. 많은 기관에서는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하고 따라주고 있는 덕분에 점점 그 집단 감염은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 기관들이 훨씬 더 이 코로나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보상, 그러니까 뭐 주사를 백신 비용뿐만 아니라 소독을 한다던가 아니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면회 제한이라던가 외출이나 외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이케어 센터인 주간보호에서는 특히 일시 폐쇄나 축소를 하는 경향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즉 대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확대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노인 돌봄에서는 특히 집단 감염에 대한 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시로 들어놓은 게 제가 한국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집단 감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구로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형 시설이다 보니까 요양병원에서는 235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사례가 있거나 최근 들어서는 그 데이케어 센터인 뭐 부산 지역의 센터에서 일어나서 한 66명이 같이 발생을 하는 등의 이제 그 확산이 이루어진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장교양 제도가 들어오면서 데이케어 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데이케어 센터가 이번에 돌봄의 공백의 중심지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결과 기관 중에서 일시 휴관을 한 기관이 48.5%로 한 50%는 휴관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는 결국은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한테 돌봄의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노인분들 또 노인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한 감염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용하시던 이용시설을 안 가신다던가 아니면 집으로 방문요양보호사가 오는 것을 거부하셔서 결국은 가족의 돌봄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그 노인 돌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그 장기요양 서비스가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상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개인과 가족의 돌봄에서 사회의 돌봄으로 전환되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인 돌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 파트에서 주로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세팅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여기서는 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함께 또 이제 너싱홈 중심의 서비스, 이렇게 크게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로컬 케어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요양 정도의 돌봄 필요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미비한 돌봄 필요가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퍼스널 케어라던가 주택 개조라던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여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가 있고요. 재가 서비스에서는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는 게 홈비지트 케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케어 센터 서비스가 이제 주로 최근에 확대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시설 서비스는 규모에 따라 널싱홈이랑 제가 스몰 널싱홈이란 용어를 썼는데 9인 미만인지 10인 이상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돌봄 대상자 규모는 최소로 봤을 때 ADL 제한자를 이제 노인 돌봄의 대상으로 봤을 때 한 11.2% 정도로, 그러니까 노인의 11.2% 정도로 보고 있고요. IADL 제한자까지 한다면 한 26.7%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DL 제한자 수준으로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에 도입됐을 때 대비 지금 현재는 노인의 약 9.6%, 10%를 포괄을 하고 있어서 ADL 대상자를 거의 다 포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돌봄이 급격히 가족 돌봄에서 사회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기요양을 이용하신 노인분들의 한 절반가량, 한 46.7%는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는 시설보호에서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절반은 뭐 아까 홈비지트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널싱홈 이외에 그 요양병원이란 널싱 하스피탈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한 노인의 2.7%로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잠잠해진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시작되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1년 반 만에
요양병원에서 가족들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 노부부가 만나서 막 울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잠잠해져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하지만 저희가 포스트 팬데믹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지금 같은 면회 제한이라던가 이런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가족 돌봄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 노인 돌봄의 사회화가 그러면은 바뀔 것인가, 과거처럼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국에 급속히 진행된 인구 고령화 현상하고 노인 구성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2067년 되면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46.5%가 될 정도로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요. 가까운 미래인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가 될 것이고, 또한 저희가 장기요양이나 노인 돌봄의 핵심 대상인 75세 이상도 전체 인구의 10.2%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적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노인 가구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인들은 자녀랑 동거하는 비율이 매우 감소하고 있고요. 17년 조사에 지금 23.6% 정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2020년 조사를 보면은 거의 노인의 80%는 노인 부부 또는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 결과는 이 모습은 더 이상 아무리 팬데믹이 반복될지라도 노인 돌봄은 가족에서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장기요양 세팅 또는 노인 돌봄 세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첫 번째는 저희 한국에서는 지금 너싱홈 시설이 지금 4인 1실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의 개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집단시설 중심의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조 공간을 이제 유니트 케어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급속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은 집단별 시설이기 때문에 한 명의 요양보호사, 한 명의 직원이 여러 명을 돌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지금과는 달리 개인별로 개별화된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케어에서 조금 더 과학기술이나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요새 워낙에 AI나 4차 혁명 시대에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돌봤을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동 돌봄 중심으로 많이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회적 인정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이 노인을 돌보는 가족한테도 이 혜택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휴가일 수도 있고 또는 연금 같은 연금보험을 대신해 준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박사님.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그 공간 방식의 변화라든지 더 돌보는 형태를 좀 더 개별화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네, 과학기술의 활용, 그래서 AI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의 그 도움을 받는 부분들, 또 가족 돌봄과 공공의 돌봄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